고유정 관련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정 씨가 아니죠. 인간답지 않은 사람은 씨를 안 붙이겠습니다. 고유정 관련 사건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그동안 관심이 증폭이 됐던 고유정의 현 남편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고 하네요. 오윤성 교수님. 네, 이제 핵심은 나도 고유정이한테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지금 이제 지난번에 이 아이가 즉 그 고유정의 의붓 아들이 죽던 날 바로 그 전날이죠. 네. 10시에 아이를 재워놓고 그때 당시에 이제 고유정이가 차를 가져와서 주고 난 뒤에 자기가 졸음이 와서 이제 잠을 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그 잠을 자가지고 아침 10시에 깨어났는데 이제 아이가 사망한 상태에서 발견이 됐는데 사실 그 중간에 한번 깼다는 거죠. 00시 20분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만 하더라도 아이는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밤에 잘 때는 같이 나란히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래쪽으로 아이가 내려가 엎드린 채 숨져 있었다. 그리고 얼굴 주위에 그 피를 흘리고 있었다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네. 경찰은 이제 이렇게 그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질식을 하게 된다면 입이라든가 코에서 피와 침 같은 것들이 나와서 그런 어떤 그 현상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현상만 가지고 이제 타살의 혐의점이라고 하는 증거는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이 고유정이의 그 현 남편이 얘기하는 것은 아이가 자는 도중에 질식사를 하는 그런 경우는 드물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지금까지 알려져 있기는 자신의 다리가 아이의 배 위에 있어가지고 아이가 질식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오보다.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아이의 그 연령이라든가 이것을 보게 된다면 영유아 같은 경우는 엎드린 상태에서 질식을 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 좀 상당히 드문 그런 것이 아닌가. 즉 다시 말해서 이 그 현 남편은 자기도 고유정이한테 당했다라고 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희영 교수님, 이 고유정의 현 남편의 인터뷰가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언론이 이거는 뉴스파이터도 여러분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유정 현 남편의 인터뷰 그 진술에 참조를 한다면 지금까지 잘못된 내용이 상당 부분 보도가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지금 오윤성 교수님 말씀처럼 이 당시 이 현 남편의 아이입니다. 전처소생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숨졌을 때 자신의 다리가 그 아이 가슴에 다리가 올라가 있었다. 그랬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이가 사인이 질식사라고 나오니 그 당시에 기사 내용이 아마도 그 남편의 다리가 그 아이의 배 위에 올라가 있었고 질식사인 게 그래서 질식사인 걸로서 알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까지 우리가 언론을 통한 내용이었었는데 남편이 직접 입을 열면서 이제 본인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 자체가 오보다. 내 다리가 아들 배 위에 있었다라는 건 처음부터 오보고 아이가 질식사를 하니까 오히려 조사를 하는 경찰이 네. 혹시 종종 이런 일이 있는데 배 위에 아이 다리가 올라가 있거나 이래서 혹시 그 질식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처음에 경찰이 꺼냈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신이 이렇게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종종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럼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전부인 것이 자신의 진술로 이게 잘못 전달됐군요. 예, 됐다라는 경찰이 오히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신이 이렇게 말한 게 전부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이 현 남편이 고유정의 현 남편이요. 그 청주에 살고 있던 사람요. 자신의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의 현재 직업 같은 걸 다 밝힌 거예요. 고유정의 현 남편이요. 소방관 응급구조 경력 10년의 소유자랍니다. 그런데 당시 아이가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 다리 밑에 저 아래쪽에서 내려가 이게 자고 있는 부분 아래쪽이겠죠. 내려가서 엎드려 있길래 희망이 없는 걸 알면서도 심폐소생술을 했대요. 그동안 이 몸에 밴 그 응급구조들을 한 거예요. 당시 아들에게 시반 현상이 있었다는 건데 시반 현상이 대체 뭡니까, 최명규 원장님? 그러니까 시체에 반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때는 그 피가 계속 우리 몸을 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사망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심장이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피가 멈추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그 피가 아래로 쏠리게 돼요. 그러다가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건데
나중에는 굉장히 커다란 영향이 나타나게 돼요. 중력의 영향을 받는 곳에서는. 네. 그러나 처음에는 저는 아마 이 아버지가 발견했었을 때 그렇게 우리가 엄청나게 커다란 시반이 형성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아마 전문가이기 때문에 시반이 생기는 어떤 존재를 갖다 알게 되었을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망한 후에도 어떤 이유가 있어서 계속 시신이 이렇게 움직였다. 그러면 시반이 형성되는 부위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굉장히 따뜻한 물에서 사망했다. 그럼 또 시반이 형성되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유족 같은 경우에는 이 시반을 갖다 마치 구타를 당해서 멍이 들어서 생긴 거를 오해해서 또 이로 인해서 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요, 경찰들이 그 시반 현상이 있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니까 이 현 남편이요. 그랬더니 그걸 근거로, 그 진술 근거로 아이가 죽은 걸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 되묻기도 했답니다. 그때는 뭔가 이 아버지도 의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박준 변호사님, 예. 그 아이는 석 달 전 3월 2일 날 돌연 숨을 거둡니다. 그런데 당시에 고유정이 연락이 두절된다는 게 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부분이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남성이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조사를 적극적으로 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좀 이상하다. 6살 아이가 질식사 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요청을 했는데 경찰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특히 고유정 관련된 경우는 15분 정도 한 차례에 걸쳐서 참고인 조사만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고유정은 잠적을 했고요. 연락이 두절됐고 본인도 고유정은 뭐 만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이 사건이 드러나면서 고유정이 저 장소에 가서 저런 행동을 하고 있었구나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사망한 이후 3월 2일 날 이후 연락이 두절됐던 고유정을 찾고 있었던 남편 애타게 이리저리 찾고 있었죠. 그리고 그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던 것은 뉴스바이터 전해드렸죠. 그런데 체포되는 순간까지, 즉 이번에 전 남편 살해 사건으로 체포되는 순간까지 무슨 일인지 이 현 남편은 아예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정말로 미스터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윤성 교수님, 남편을 의심하는 이유, 사건 당일 뭔가 이상한, 남편이 이 고유정을 의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이 고유정을 의심하는 이유는 뭔가 사건 당시, 즉 자신의 아이가 숨지기 전에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었다면서요. 왜 그러냐면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바로 전날 자기 전에 이 고유정이가 뭔가 이렇게 차를 줬다는 거예요. 네. 차를 줬는데 이제 본인은 굉장히 졸음이 와서 이제 잠을 잤다. 만약에 차를 안 줬다라고 하면은 의심을 안 했겠죠. 그런데 이제 차를 마신 뒤에 1시간 뒤에 잠이 들었는데 이제 일어나 보니까 이제 아까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아이가 사망했고 해서 본인은 이제 그 119 구급대 출신이기 때문에 그 심폐소생술을 갖다 열심히 했지만은 실제로 아이는 이제 그 소생하지 않았죠. 네. 근데 이제 경찰이 이것과 연관돼서 이 바로 이 그 현 남편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고유정이가 준 차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네. 이 현 남편의 채모를 감정을 했다 그럽니다. 네. 그런데 이 채모에는 통상 그 체내에 1년까지는 이 수면제 성분이 그 남아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 그 결과를 통해 가지고는 전혀 검출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경찰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여기에서 채모에서 수면제 성분이 그 검출이 됐다라고 한다면 고유정이가 범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경찰은 생각을 할 텐데, 네. 그것이 이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고유정이에 대한 어떤 혐의점을 좀 적게 보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요. 네. 문제는 이 고유정이가 어부다들이 숨지기 넉 달 전에요. 네.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이죠. 병원에서 또 남편 몰래 수면제를 처방받은 바가 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뭐 채모하고 네. 그 이외에도 혈흔에서도 좀 이렇게 검사를 해달라.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의부다들, 그러니까 고유정의 현 남편이 수년 전에 목숨을 잃은 그 전처와의 소생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고유정 입장에서 의부다들이고요. 그러면 김기혁 아나운서, 네. 이 의부다들이 제주에서 청주로 오게 된 이유가 대체 뭡니까 그러면?
네, 현 남편의 인터뷰에 의하면 일단 2017년 11월에 고유정과 현 남편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각각 전에 결혼 생활을 했던 그 부부와 사이에서 있었던 아들이 한 명씩 있었습니다. 둘 다 네. 6살이고요. 그런데 작년 상반기부터 그러니까 일단 청주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청주에서는 고유정과 현 남편만 생활했던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다 제주에 있었고요. 네. 근데 작년 상반기부터 이 네 가족이 함께 살자 논의를 했었다. 그런데 고유정이 재차 계속 미뤘고 네. 결국에 올 3월에 네 가족이 다시 모이기로 했고 또 두 아들의 유치원까지 등록을 해놨다고 해요. 근데 또다시 고유정이 재차 미루게 됐고 그러면서 지금 현 남편의 아이만 청주로 2월 28일에 올라오게 됐다고 합니다. 예. 이 현 남편이 가서 데리고 왔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리고 이틀 만에 28일 날 데리고 왔으니까 이틀 만에 변을 당한 거예요. 3월 2일 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지금 이 고유정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 이 생활 관련해서는 다 베일에 쌓여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고유정 이 사건 터지고 나서 고유정의 남동생이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 누나 재혼 사실까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재혼을 한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고유정의 집에서는 상당히 반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저는 고유정이 알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를 갖다 같이 키우는 문제에 있어서는 고유정이 가장 원하는 삶은 어쩌면은 현 남편하고 둘이서 사는 삶이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전 남편은 자기 자식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고유정의 아들도 함께 데려오는 거를 갖다 허락했을 뿐이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유정을 제가 봤을 때 고유정은 누군가 자기가 굉장히 사랑한다고 믿고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한테는 본인이 완벽한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해요. 네. 그러나 반대로 그만큼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한테 헌신하기 위해서 누구를 증오하고 미워해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유정 본인도 자신이 현 남편의 아들을 마주치는 순간 굉장히 본인이 증오하고 미워하게 되고 도저히 걔를 갖다 키울 수 없다는 걸 갖다 본인이 알았을 거고요. 그리고 현 남편이랑 자기 자식이 같이 키우는 상황도 결국은 둘 중에 하나를 본인의 마음이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본인은 점점 미뤘을 거고요. 그러나 자신의 동의 없이 현 남편이 자기 아들만 데려오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분노가 치솟게 되는데 그 분노의 감정이 현 남편을 향해 가면 본인의 가정이 파탄나니까 그 분노의 감정에 있어서 현 남편이 데리고 왔다는 거는 잊어먹으면서 현 남편이 아들을 향해서 모든 감정이 갔을 거예요. 네. 복잡합니다. 어쨌든. 그 심경이야 고유정이 말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죠. 정말 모를 거예요. 그런데 장희영 교수님, 오싹하게 만드는 대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의붓아들 사망 당일 고유정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남긴다는데 대체 이 내용이 뭡니까? 청주에 살고 있잖아요. 그 아파트 입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이제 아파트가 입주 1주년을 맞아서 이런저런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이벤트가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입주민들에게 묻는 설문조사에 고유정이 답을 단 거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 댓글을 단 시간이 그 의붓아들이 사망한 당일날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이라는 건 지금 현 남편의 진술대로는 본인은 자고 있을 때였으니까 네. 이때 이 고유정의 동호수로 이 같은 아이디로 글을 썼다라면 고유정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고유정이 글을 너무나 아주 자세하게 길게 썼어요. 이런저런 내용을 제안을 하면서 아파트에 영유아 초중고 자녀를 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두루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는 풍선 아트, 페이스 페인팅 이런 것들을 적기도 했고요. 특히 솜사탕 이벤트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 바자회도 열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솜사탕 이벤트에 대해서는 특별히 또 직접 만들어주는 곳을 보기가 힘든데 아이들이 워낙 좋아하니까 솜사탕을 직접 만들어주는 이벤트를 바자회에서 같이 하면 어떻게 너무나 자세하게 세밀하게 긴 댓글을 달았는데 문제는 날짜가 3월 2일 0시 5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의붓아들은 당일날 오전 10시에 이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걸 본 입주민 관계자분들이 만약에 고유정과 사건이 있다라면 정말 소름 돋는 일 아니냐. 이 여자가 범행을 준비하면서 이런 댓글을 달 여유가 있었느냐. 이런 이제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밤 10시에 고유정이 준 차를 마셨고 3월 2일 날로 딱 날짜가 박힌 0시에
각자 방에서 수면을 취하기로 했어요. 감기 기운이 있다면서 고유정도 따로 잔 거예요. 그런데 그 따로 자러 들어간 방에서 0시 5분에 이런 글을 남긴 거예요. 그런데 김기혁 아나운서. 네. 지금 이런 커뮤니티 글 가지고 뭐 물론 뭐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이것도 수상해. 왜 당일날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고유정이 제주도에 입도한 날 바로 지난달 18일입니다. 그때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또 했다는데 대체 뭡니까 내용이? 네, 이 고유정이 18일에 제주도에 들어왔습니다. 네. 25일에 이제 전 남편을 만나게 된 날이고요. 네. 18일에 들어와서 그 본인의 친아들과 놀이방에 갔다고 해요. 네. 근데 놀이방에 가면은 보통 이제 아이들과 가기 때문에 아이의 이름 또 뭐 부모의 연락처, 인적 사항을 적게 되는데 네. 그때 이 친아들의 이름이 있을 텐데 그 사망한 전 남편은 강 씨거든요. 네. 근데 강 씨로 성을 적은 게 아니라 지금 현 남편의 성으로 바꿔서 기재를 했다고 합니다. 네. 물론 놀이방에 가보신 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아이 키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놀이방에서 이름 적는 게 무슨 공문서는 아니기 때문에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겠죠. 그런데 어쨌든 박준 변호사님 네. 놀이방 가서 뭐 이름을 뭐 편의상 적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우리가 미심쩍은 대목은 어쨌든 성을 자신의 지금 전 남편 그러니까 강 씨로 성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 남편으로 성으로 했다는 건데 이 성을 어떻게 변경을 했는지 뭐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네. 만약에 변경을 했다 그러면 이 우리 법상 민법상으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다만 자의 복리를 위해서 의견을 좀 묻고 어느 정도 동의를 좀 구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전 남편의 동의 없이 현 남편의 성으로 바꾼다. 뭐 사실 약간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네. 만약에 그걸 통해서 했다 그러면 또 그것도 뭔가 좀 절차를 좀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네. 추측이 좀 됩니다. 이게 뭐 오윤성 교수님 이 자체가 놀이방 가서 아이 성씨를 다른 걸로 적었다고 해서 이게 뭐 법적 처벌까지 아니겠습니다만 고유정의 마음에는 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내면의 모습을 잠깐 이제 보인 거예요. 네. 보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전 남편하고의 관계는 좀 부정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자기 현재 남편의 뭐 아들 이름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이것만 보게 된다면 뭐 상당히 이 고유정이가 전 남편으로부터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사실 전 남편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2년 동안 지금 한 번도 아이를 갖다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남편 사이에서 난 이 아이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키우기로 한 고유정 입장에서는 고유정이는 사실은 지금까지 전 남편에 대해서는 마음껏 해왔어요.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뭐 범행 동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을 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네. 왜냐하면은 네. 이 고유정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현실적으로 외부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네.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고유정이요. 지금 검찰로 이제 송치는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수사가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진술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글쎄요. 고유정 입장에서는 범죄는 인정하지만 전 남편을 살해한 건 인정하지만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 항변하고자 하는 뜻일까요? 뭔가 반격의 카드를 내놨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대체 내용이 뭡니까? 네, 고유정이 어쨌든 뭐 반격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뭘까요? 네, 경찰 진술에 의하면요, 네. 세 가지로 축약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이 접견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네. 전 남편이 이혼 후에 언제든지 아이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해서 기분이 나빴다. 그래서 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남편의 문자를 계속 받아왔다. 그래서 스트레스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요, 네. 경제적인 문제인데요. 그 스트레스가 왜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 엄마인데도 네.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거예요. 이게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네, 일단 예, 말씀하셨죠. 고유정의 이게 첫 번째 네. 불만 진술이고요. 네.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인데 네. 전 남편이 이제 공부를 해왔잖아요. 네. 근데 해외 유학 생활비는 물론 그 육아까지 하는 돈까지 혼자 도맡아서 해결을 해왔는데 그런데도 네. 자신을 무시했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전 남편과 결혼 당시에 자신의 돈으로 한 4,500만 원가량의
돈을 투자해서 집을 장만했는데 이 집을 시아버지 명의로 등기 이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세 요거는 번째는 뭐 사실관계 따져봐야겠죠? 네, 네,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양육비 문제인데요. 네. 전 남편이 매달 양육비를 이제 보냈다고 저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네. 고유정이 얘기하기로는 매달 보낸 게 아니다. 이혼 후에 다시는 양육비를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그거 뭐 몇 번 보냈을 뿐이다. 계속 꾸준하게 보낸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3가지 정도를 굵직굵직한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장희영 교수님, 이거 다 맞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봐야 돼요? 유족들은 전부 다 반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요? 일단 아이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우리가 보도가 됐었죠. 몇 네. 번이나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게 하니까 소송까지 갔다라는 거였었고, 두 번째 그 유학을 뭐 혼자 도맡았다 이 부분도 국비 유학생으로 1년간 네덜란드로 유학을 간 거라고 합니다. 1년 정도였었고 국비 유학생이었었고 심지어는 결혼 후에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해외에 나가는 것을 동의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불만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아까 뭐 4,500만 원 본인 돈 들어간 그 집을 시아버지 명의로 이전했다라는 것도 그 이전한 건 맞지만 고유정이 모두 돈을 회수를 했고 양육비 문제도 일부 밀린 경우에는 한꺼번에 일시불로 보냈다. 전부 다 거짓말이다라고 유족들이 반박을 하고 만약에 있습니다. 지난달 걸 못 줬으면 이번 달에 지난달 거랑 합쳐서 그렇죠. 줬다. 네. 이렇게 유족들은 다 모조리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윤성 교수님, 느닷없이 고유정은 왜 이 시점에 이런 진술을 하는 걸까요? 사실 뭐 이런 진술하는 걸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상당히 좀 공분하실 텐데요. 네. 지금 이제 전략적으로 가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는 이제 어찌됐건 이번 사건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 난 뒤에 이 고유정의 입에서 단 한마디도 죄송하다 미안하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한 적이 없어요.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인이 뭔가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또 그 피해자를 또 한 번 어떻게 죽이는 또 피해자의 유가족을 또 한 번 죽이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본인이 지난번에 증거 보전 신청 냈지 않습니까? 이제 손 이렇게 다친 거. 저 오른손 붕대 네. 감은 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범행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스스로 했었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이 증거 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저 손, 네, 저 오른손,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자기는 그 아이하고 같이 있는데 자기 그 전 남편이 자기에게 성폭행을 하려고 하다가 어떤 그 방어적인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자기는 손을 다쳤다라고 하는 그런 그 논리를 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번 저 재판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은 이게 우발이냐 계획이냐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어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그런 측면이 많은 것이 말이죠. 네. 그 이전에 이미 그 전 남편을 만나기 전부터 흉기를 준비를 했고 또 네. 휴대전화로 살해도구 시신유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색했다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떤 상황에서 우연히 우발적으로 살해를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전부터 여러 가지 그 사람을 살해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하. 이거는 정말 그 삼척 동자도 알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피해자를 어떤 그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저는 안타깝고요. 네. 어찌됐건 간에 설사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미안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해야 네. 그것이 그 정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사람이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지금 억울함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도 눈을 감지 못하고 있을 이 고유정의 전 남편 강모 씨 그리고 그 유족들은 이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김기혁 아나운서 차라리 이 두 사람이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일단 고유정과 전 남편을 알고 지냈던 지인의 이야기인데요. 네. 2006년에 고유정과 전 남편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났다고 합니다. 뭐 지금의 그때 처음 만난 거예요? 예, 지금의 고유정의 이미지와는 너무 다르죠. 봉사활동에서 만났는데 네. 어쨌든 그때 만나서 연인으로 발전을 했고 당시에는 주변에 부러움을 받을 만큼 어떤 아주 뭐 예쁜 커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뭐 프랑스에서 이집트까지 뭐 한 달 동안 해외 여행을 같이 갔다 올 정도로 뭐 인고 커플이라고 뭐 할 정도로 사이가 주변 사람들 좋았다고 하는데요. 그랬나 봐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5, 6년을 이제 연애를 하다 결혼했는데 결혼 직후에 고유정이 좀 행동에 이상이 생겼다고 합니다. 대체 결혼 직후에 아니 5, 6년 알콩달콩 주변 사람들 볼 때는 그렇게 연애했던 사람이 결혼 직후 무슨 이상한 행동했길래 지인들이 그런 말을 합니까? 네, 신혼 여행을 다녀온 후에 그러니까 정말 결혼하고 바로 직후에 이상 행동을 보이는데요. 네.
신혼여행을 이제 다 마치고 돌아오는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네. 고유정이 갑자기 아직 면세점에서 내가 사지 못한 게 있다라고 네. 하면서 면세점으로 갔다고 해요. 근데 네. 그게 비행기를 탑승하기 임박한 시간이었다고 그래요? 해요. 예. 비행기를 타야 지금 돌아갈 수 있는데 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면세점으로 간 거예요. 네. 마지막 탑승 안내 방송까지 나와서 이 전 남편인 강 씨가 우리 가야 된다. 비행기 타야 된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자 화가 나서 먼저 갔는데 이제 규정상 이제 전 남편과 아내가 같이 또 이게 예약을 했기 때문에 같이 타야 되나 봐요. 아. 네. 그래서 강 씨는 결국 그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하고 다시 면세점으로 갔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돌아오니까 그 비행기 탑승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유정은 면세점에서 그대로 물건을 사려고 보고 있었다고 해요. 네. 결국은 두 사람이 예약한 비행기는 놓쳤다. 이게 지인들이 전하는 이상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경계성 성격장애라는 말 나와요. 지금 이 정신병력은 없다는 게 아직은 경찰 조사 결과는 아직은 고유정의 과거 정신병 치료를 받은 전력은 없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경계성 성격장애 아니냐라고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최명규 원장님? 그러니까 경계성 성격 장애는 이제 스프리팅이라고 해갖고요. 모든 걸 이렇게 딱 분리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는 맞아야 되고 세상은 전부 악합니다. 네. 혹은 내가 어떤 사람을 되게 좋아하면은 그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 대신 다른 사람은 모두 나쁜 사람이라는 편을 딱 가릅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누구를 처음 굉장히 좋아하는 동안은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하고 그 사람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만 조금이라도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으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논쟁이 있을 때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말에서도 꼬투리를 잡게 되고요. 네. 그러면서 중간이 없기 때문에 자아 정체성은 굉장히 왔다 갔다 흔들리게 되고요. 네. 따라서 굉장히 충동적이고 굉장히 격하게 되고 네. 때로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유기불안이라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굉장히 괴롭히면서도 이 사람이 나 막상 떠날 거야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또 못 떠나게 굉장히 격렬하게 막습니다. 네. 이 고유정 사건이 전 국민적 관심을 받다 보니까 언론들도 많은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보니까 검증된 것과 되지 않는 게 섞여 있습니다. 일단 몇 가지만 확인해 드리면 일각에서는 고유정이 모 대학, 제주에 있는 모 대학 화학과 출신이다.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경찰이 밝혀줬고 해당 과에서도 입장을 냈어요. 화학과 출신 아닙니다. 시신 6.25 훼손에 그 전공이 도움이 됐을 거다 하는 추정이 있었는데 아니랍니다. 그리고 현 남편 관련해서 이 고유정의 의붓아들 관련해서는요. 현 남편 인터뷰 때 자신의 아들이 6살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6살로 저희도 수정해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전에는 4살이라고 보도 나왔던 것은 아마 추정입니다만 6살, 한국 나라 6살이지만 만 나이로 4살 수 있기 때문에 4살로 보도가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현 남편이 인터뷰에서 6살로 밝혔기 때문에 6살로 뉴스파이터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는 게 마지막으로요. 오윤성 교수님, 전 남편 살해 관련해서 시신의 일부라고 추정됐던 물품들 유해도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지난달 30일 날 경기도 김포시 아파트 쓰레기 분류하는 그쪽에서요. 네. 이 피의자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이 되는 종량제 봉투를 버리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은 거기에 상당히 어떤 희망을 걸고 이동 경로를 찾아가지고 인천에 있는 재활용 업체까지 네. 유입을 해가지고 이제 확인을 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보도되기로는 3cm 이하의 뼈 조각들이 꽤 많이 나왔다라고 네.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동물뼈로 밝혀졌습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이제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카락도 DNA 분석이 곤란하다라고 하니까 네. 지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시신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네. 수사가 점차적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장례도 치르지 못한 유족들의 가슴은 얼마나 타들어가겠습니까?